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투자자 실체를 둘러싸고 의혹에 휩싸인 싸널병원은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마저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싸널병원의 허가가 곧바로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섰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싸널병원은 서귀포시 호군동에 500억 원을 투자해 48병상 규모의 병원을 짓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응급의료체계가 부실하고 줄기세포 치료의 안정성이 우려된다며 지난해 8월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MOU를 체결한 제주시내 병원에 응급 환자를 1시간 동안 이동시키는 게 문제가 됐지만 그 이후 나온 보완 계획은 없습니다. 줄기세포 시술도 사업자가 안 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 병원 개원 이후에 시술을 해도 차단할 대책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에 있는 현지 병원은 줄기세포를 많이 한다고 하니 어떻게 안 하는 방법, 그리고 불법적인 시술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사업 계획이 부실한 데다 투자자의 실체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자 정부와 제주도가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싸널병원에 대해서 그 투자 진정성이라든가 투자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자에 대한 확인과 그다음 그 유관기관을 통한 확인 작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사업자에게 그런 연락을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사회 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외국 영리 병원인 싸널병원을 허가하는 건 공공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자본을 지역에 끌어들인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볼모로 의료 민영화 영리화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독선적인 그런 정책이 아닌가. 최근 쏟아지고 있는 싸널병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다음 달로 예정된 정부의 승인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르클레지오의 남다른 제주 사랑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죠. 명예 제주 도민이기도 한 그가 제주를 방문해 해녀들을 직접 만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삶의 터전인 바다로 향하는 해녀들 사이에 백발의 신사가 눈에 띕니다. 해녀를 만나기 위해 프랑스에서 온 200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르클레지오. 7살 때 해녀 다큐멘터리를 본 이후 제주를 동경하게 됐다는 그는 물질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해녀들이 잡은 해산물에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J'étais très ému quand j'ai rencontré pour la première fois à Jeju. 이번이 벌써 5번째 제주행. 르클레지오는 6년 전 제주에 머물며 문화와 역사를 취재해 유럽 최대 잡지에 기고하는 등 제주와 해녀를 널리 알려왔습니다. 명예 제주도민이기도 한 그는 강인한 여성의 표상인 해녀는 제주의 독특한 문화유산이라고 찬탄합니다. Et j'espère que le monde entier pourra reconnaître la qualité des peignots, ces femmes courageuses. 세계적인 문학 거장의 무한한 제주 사랑과 해녀에 대한 관심이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등재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22,000km에 이르는 제주의 돌담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4월에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 돌담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시작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거치며 만들어진 제주 밭담입니다. 제주 사람들의 개척 정신과 지혜가 오롯이 배어있는 돌담은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이자 자원입니다. 흑룡만리라고 불리는 제주 밭담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런 돌담을 마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애월읍 수산이 물매마을 주민들이 추억이 서린 골목 구석구석을 돌며 돌담의 길이와 높이를 줄자로 일일이 잽니다. 방사탑, 이런 그 돌과 연계된 그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그 주민들이 이 돌을 소재로 한 그 자원을 조사해보자. 이렇게 해서 주민 스스로
돌담을 재고 있습니다. 또 돌담에 얽힌 다양한 추억과 얘기거리 등을 함께 나누며 스토리텔링의 소재를 찾기도 합니다. 제주 밭담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마을 자원화 작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주거 공간과 거리, 올레 이것을 가장 합당한 선에서 마을 공동체가 단절이 아니라 서로 최소한의 높입니다. 수산리 물매마을은 한국시인협회 100대 시인 돌담길을 조성하고 시인들을 초청해 신앙송 콘서트를 마련하는 등 돌담을 보존하고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산 감귤 브랜드가 올해부터 하나로 통합 판매됩니다. 제주농협 명품 감귤 사업단은 다음 달 말 제주산 노지 감귤을 대표하는 브랜드 한 개를 선정해 올해부터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브랜드의 포장 디자인은 감귤 당도에 따라 명품과 프리미엄, 일반 등 3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사업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은 대표 브랜드와 자체 브랜드를 함께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비 날씨가 잦습니다. 어떤 분들은 덥지 않아 좋다고도 말하지만 농작물 생육에는 좋지가 않죠. 특히 일조량이 부족한 탓에 콩 작황이 좋지 않아 일부 농가는 수확을 포기하고 아예 밭을 갈아엎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랙터가 굉음을 내며 콩밭을 갈아엎습니다. 한창 열매가 여물어야 할 시기지만 콩꼬투리가 반도 달리지 않자 다른 작물을 심으려는 겁니다. 인근의 다른 밭도 작황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 예년 같으면 성인 무렵까지 콩 줄기가 자라야 할 시기지만 일조량이 워낙 부족해 생육이 매우 더딘 상태입니다. 특히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집중된 중산간 지역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30cm 이상은 올라와야 되는데 올해는 알다시피 지금 한 10cm 정도밖에 안 자라니까 이제 수확량이 이제 그만큼 떨어지고 인건비도 안 나와요 지금. 이달 들어 제주에는 하루 걸러 강우량이 기록됐고 빗방울이 떨어진 날까지 포함하면 20일 가까이나 됩니다. 일조 시간이 크게 줄어든 데다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1도 이상 떨어지면서 예년보다 콩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간 온도가 낮아가지고 너무 어린 상태에서 그 꽃이 피어서 결실을 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꼬투리가 맺어도 적습니다. 비 날씨는 또 이어질 예정이어서 농민들의 근심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네, 현재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어 나오실 땐 튼튼한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앞으로 해안 지역에 30에서 80, 산간 지역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모습인데요. 낮 기온도 23도에서 24도에 머물러 조금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고산의 기온 20도, 한림과 대정 22도, 낮 기온은 2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3도가량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동부 지역의 기온 종일 2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성판악의 기온 17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산간에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의 현재 기온 21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26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해상에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광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주말부터는 구름만 많아서 성묘나 벌초하기에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연 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을 광주고검 제주지부 검사에게 배당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광주고검 박철환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해 음란 행위 경위 등을 조사하고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 방침상 공연 음란 사건은 비교적 경미한 경위라도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약식 기소할지 정식 재판으로 넘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임희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시 사랑회는 오늘 저녁 7시 제주시 산지천 해상호에서 시가 흐르는 산지천의 목요일이란 주제로 108번째 정기 시 낭송회를 마련합니다.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은 미래로 통하는 길, 일본의 신세대 아티스트 기획전을 다음 달 4일까지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에서 주최합니다. 서양 화가인 송보미 개인전 오크라 제주여가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주시 연갤러리에서 열립니다. 가람 뮤지컬은 내일 오전 11시 제주 아트센터에서 어린이 뮤지컬 책 먹는 여우를 공연합니다. 정들이 문학회 회원이자 시조 시인인 문순자 씨가 두 번째 시조집 아슬아슬을 펴냈습니다. 시조집에는 제주 휘파람새와 도렴전 등 57편이 실렸습니다. 제주도 농아인협회 제주시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수화 기초회화 교실을 운영하며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제주시 복지로에 있는 아키텍 건설은 건축 현장 관리원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20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26국에 110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임희정입니다. 감사원이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6월 감사원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결과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의 용역 발주 방식과 토지 매각, 조성 계획 변경, 그리고 환매권 대상 여부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제기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